포기는 오래된 집의 다락방에 사는 착한 유령이에요. 매일 밤 포기는 4시간 동안 집 주위를 산보해요. 포기는 1년 중 어느 한 달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달은 그 전달보다 훨씬 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몇 월이고 이유는 뭘까요? 2월이요. 2월에는 28일에 밤낮이 있고 가장 운이 좋은 해에도 29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밤과 시간이 줄어들죠. 한 달 전 어텀과 그녀의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모두들 좋아했지만 어텀은 그 집에 귀신이 들렸다고 확신했어요. 어텀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좋은 친구인 포기가 그녀의 다락방에 사는 유령이에요. 그는 다정한 유령이라서 한 번은 그녀에게 거울에 쓰여진 메시지를 남겼어요. 어텀은 일어나서 이걸 보게 되었어요. 어텀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건 암호예요. 어텀은 숫자를 무시하고 글자만 봐야 해요. 메시지에는 무서워하지 마, 난 포기라고 해. 넌 누구야? 라고 적혀 있어요. 할로윈 직전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차려입고 속편하게 있었을 때 모든 크리처들이 섞이려고 작은 마을에 밀려들었어요. 켈럼 형사는 모든 사기꾼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죠. 그에겐 몇 가지 단서가 있고 여러분의 임무는 켈럼 형사가 모든 몬스터들을 찾는 걸 돕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건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는 이 두 집 중 한 곳에 살아요. 어떤 건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보세요. 이 집에는 마늘이 걸려 있어요. 뱀파이어는 마늘을 견디지 못해요. 고수를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긴 뱀파이어의 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뱀파이어는 이 집에 살아요. 완벽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 집들 중 하나는 켄타우로스의 소유예요. 어느 것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이건가 봐요. 집으로 가는 길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말발굽 자국이 찍혀 있어요. 켄타우루스는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발자국을 설명해 주죠. 켄타우루스들이 여기 살고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추적해야 할 건 미라예요. 이 두 아파트를 자세히 보세요. 미라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여기 방 전체에 붕대가 있는 거 보셨어요? 미라의 것이 틀림없으니 이곳이 미라의 집일 거예요. 이제 사이클롭스를 추적할 시간이에요. 눈여겨서 잘 살펴보고 잘 맞춰보세요. 이 방에 있는 이 이상한 물체 보셨나요? 안경 같아 보이지만 렌즈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사이클롭스 거라서 그래요. 눈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의 집이겠네요. 좋아요. 확인해야 할 크리처는 단 하나 남았어요. 땅속 요정이에요. 여기 아파트 2개가 있는데 요정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요? 이 아파트에 거울이 너무 낮게 걸려 있는 걸 눈치채셨나요? 그건 땅속 요정이 키가 작아서예요. 분명 여기에 살고 있을 거예요. 마을에 밀려들어온 다른 크리처들은 로봇들이에요. 할로윈을 위해 몇몇 사람들도 로봇처럼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이 세 사람을 보세요. 가짜 로봇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 사람들의 발자국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로봇은 처음에는 사람 발자국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타이어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가짜 로봇임에 틀림없어요. 눈을 좀 단련해 볼게요. 여기 할로윈 이모티콘 있어요. 하나만 빼고 모두 쌍이 있어요. 짝이 없는 걸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들의 차에 페인트통을 던졌어요. 미아와 헨리는 가장 가까운 세차장에 차를 세우고 4명의 다른 운전자들을 신문했죠. 빌은 내 트럭은 완벽해야 해요.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잭은 공항에서 사업 파트너를 만날 거예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릴리는 솔직히 전 세차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화장실에 가려고 잠깐 여기 들린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라이언은 상사가 무료로 세차할 수 있게 이 쿠폰을 줬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헨리와 미아의 차를 더럽혔죠? 릴리요. 오른손이 같은 색의 페인트로 얼룩져 있네요. 게다가 미아의 얼굴이 찍혀있는 티를 입고 있네요. 분명 미아한테 집착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차를 세차하고 여행을 계속해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이 3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는 유독성 늪을 지나가요. 사람들은 종종 여기서 길을 잃어요. 두 번째 길은 소름 끼치는 사이렌들이 있는 강 근처를 지나가요. 이들의 노랫소리는 모두를 물속으로 뛰어들게 해요. 그리고 한 무리의 성난 강도들이 3번째 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은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길이요. 모든 창문을 닫고 음악을 좀 틀고 사이렌들을 아주 빠르게 지나치면 돼요. 미아는 로맨틱한 주말을 위한 신선한 농산물을 사기 위해 농부의 시장을 방문할 걸 제안했어요. 시장에 들어갔을 때 3명의 판매자들이 그들에게 사과를 주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거래만이 안전해요.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1번) 판매자는 아주 오래된 사과를 팔아요. 상자 위에 날짜를 보세요. 5년 전에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3번 판매자는 아주 아름다운 사과를 제공하네요. 하지만 그의 조수를 잘 살펴보세요. 더 보기 좋게 하려고 구두약을 바르고 있네요. 그래서 미아와 헨리는 두 번째 판매자를 골라야 해요. 헨리와 미아는 시장을 나와 모든 물건을 차에 넣었어요. 갑자기 헨리는 양배추가 든 가방을 농부의 노점에 두고 왔단 걸 깨달았죠. 그는 돌아갔지만 가방을 찾을 수 없었어요. 헨리는 근처에서 본 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베라는 전 과일만 먹어요. 아저씨 보이나요? 바나나와 사과가 있죠. 라고 말했어요. 벨라는 네, 그 가방을 봤어요. 판매자가 양배추를 선반에 다시 올려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판매자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전 지난 10분 동안 화장실에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베라요. 우아한 모자 밑에 양배추를 숨겼네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오두막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너구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나무 집의 주인인 밥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 마을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밥은 문에 특별한 디지털 락을 설치했죠. 헨리가 집을 예약할 때 밥은 그에게 6자리 비밀번호를 주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헨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M80. 암호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이 기호는 반대로 된 숫자예요. 이걸 나누면 1133cc 라는 코드를 얻을 수 있어요.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미아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무서워했어요. 그는 헨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했어요. 왜죠? 오두막은 아무도 없는 곳에 있어요. 누가 촛불과 불을 켜놨죠? 집은 잠겨 있었어요. 헨리는 모든 방을 확인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구일지 짐작이 되나요?
저 지붕 창문이 열려있네요. 누군가가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집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침대 밑에 숨어있어요. 보이죠? 그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관들은 1시간 안에 도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아는 샤워를 하기로 했어요. 거실에 돌아왔을 때 헨리가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미아는 정원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집 안의 모든 방을 확인하고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못 찾았어요. 그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미아가 수색을 시작했을 때 온수 욕조는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닫혀 있어요. 꽤 수상하네요. 미아는 정원을 거닐고 있어요. 갑자기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난데없이 튀어나와 그녀를 밀었어요. 미아는 덫을 밟고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그녀는 소리쳤죠. 제발 날 꺼내주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하지만 미아의 폰이 울렸어요.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녀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안 그러면 우물에 영원히 있어야 했죠. 첫 번째 수수께끼예요. 난 다양한 색이 있고 배가 부르면 더 커진다. 날 묶어두지 않으면 떠내려가고 깨질 때 큰 소리를 낸다. 난 무엇인가? 미아가 즉시 맞췄어요. 여러분은요? 정답은 풍선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난 뛸 수 있고 오를 수 있다. 나의 많은 다리로 나무에서 나무로 그네를 탄다. 난 나보다 훨씬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다. 난 무엇인가? 맞췄나요? 두 번째 문이요. 비록 엘리베이터는 작지만 같이 들어가서 이 으시시한 오두막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수지와 알렉스가 밖으로 나와 수상한 뱀파이어를 봤어요. 하지만 그가 말했어요. 걱정 마. 내 수수께끼를 푼다면 당신들 물지 않을 거야. 난 언덕을 관통하지. 난 산에서 꾸비지고 있다. 난 강을 뛰어넘고 숲을 기어다닌다. 문 밖을 나와 나를 찾아봐. 난 뭘까? 알렉스가 대답했고 뱀파이어는 그들을 놓아줘야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난 도로다. 둘은 숲을 지나다가 우연히 두 여자를 만났어요. 알렉스는 수지에게 귓속말로 조심해, 둘 중 하나 유령이야 라고 속삭였죠. 그게 누구죠? 저쪽에는 여자네요. 그림자가 없어요. 수지와 알렉스는 굉장한 퀘스트를 계속하면서 해변에서 3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이 중 한 명은 늑대 인간이에요. 누군지 알겠나요? 이 사람요, 발자국을 보세요. 방금 사람으로 변했네요. 수지와 알렉스는 이 로맨틱한 해변에서 소풍을 하기로 해요.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한 인어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최면을 걸어 수중 왕국으로 데려갔죠. 수지가 깨어났을 때 인어에게 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마법 생명체는 이 케이크를 2번만 잘라 4등분 해주면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우선 케이크를 반으로 잘라야 해요. 이제 옆으로 가운데에 잘라 2겹이 되도록 잘라야 해요. 이제 2번 잘라 케이크가 4조각으로 나뉘었죠. 인어공주가 이들을 풀어주었어요. 수지와 알렉스가 해변에 닿자마자 불꽃을 보았어요. 아담씨의 창고에 불이 났어요. 지역 경찰이 용의자 3명을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불이 났을 때 창고 근처에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아무 데서도 성냥이나 라이터를 찾지 못했죠. 수지가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네요. 안경과 태양광선을 이용해 불을 지폈네요. 얼마 후 수지와 알렉스는 우아한 공주를 만났어요. 누군가가 그녀의 보석을 다 훔쳐가고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당장 범인을 찾고 싶어 했어요. 알렉스가 이웃들에게 질문했어요. 누군가가 침입한 소리를 들었을 때 전 2층에 있었어요. 그들이 제 금고에 있는 돈도 다 훔쳤어요. 스켈레톤 씨가 말했어요. 다른 이웃인 몬스터 씨는 누군가가 자신의 귀중한 골동품 꽃병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수지는 이 여자들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자신이 쓴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알렉스는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었죠. 그를 도와줄 수 있나요?
스켈리톤 씨예요. 2층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녀의 집은 1층 건물이에요. 데릭이라는 요정이 수지에게로 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여자친구 피오나를 2주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녀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걱정하고 있었죠. 수지와 알렉스는 데릭이 알려준 주소로 가봤어요. 피오나는 귀여운 마법 용품점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그녀의 가게 지하실에 흑마술 의식을 위한 비밀방이 있다고 했어요. 단서나 비밀의 문이 보이나요? 벽에 걸린 이 그림은 똑바로 걸려있지만 누가 그림을 여러 번 옮긴 듯한 긁힌 자국이 있네요. 수지와 알렉스도 그림을 옮겼고 비밀의 문이 열렸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 방을 찾았어요. 그들은 피오나의 마법 도구들과 노트를 살펴봤고 그녀가 불멸의 묘약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녀의 노트에 적힌 마지막 기록은 오늘 내가 직접 물약을 시험해 볼 거야 였어요. 그들은 시험실 뒤에 커다란 자물쇠가 있는 수상한 문을 보았어요. 알렉스가 문을 부수고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앉아있는 피오나를 봤어요. 그녀는 빈 병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피오나가 실험에 실패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도왔을까요? 분명 다른 누군가가 여기 왔었어요. 만약 피오나가 그냥 기절했다면 문을 잠그지 못했겠죠. 알렉스는 피오나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복도에서 3명의 사람들을 봤어요. 하지만 뭔가 좀 이상했죠. 뭘까요? 의사의 구급 상자에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요. 알렉스는 수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들은 지역 공연장으로 데이트 갔어요. 갑자기 무대 위에 의식을 잃고 누운 피아니스트를 발견하게 돼요. 그는 손에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용의자들을 신문했어요. 지휘자는 자기 방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관리인은 로비에서 청소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플룻 연주자는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누가 범인이죠? 플룻 연주자요. 쪽지는 플루트라고 쓰여진 글자 조합 수수께끼예요. 수지와 알렉스는 마술쇼에 갔어요. 마술사는 손가락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수지는 그를 믿지 않았죠.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마술사가 말했고 2명의 지원자를 요청했어요. 수지와 에이미라는 한 소녀가 무대에 올라 2장의 종에 각자의 생각을 썼어요. 그들은 그걸 말아서 마술사의 모자에 넣었어요. 남자는 첫 번째 쪽지를 꺼내 진짜 마술을 볼 준비하세요. 누군가가 마이크라는 남자를 좋아하네요. 그리고 그건 바로 에이미가 생각했던 거예요. 모두들 충격을 받고 박수치기 시작했어요. 마술사가 첫 번째 종이를 펴서 한쪽에 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2번째 걸 꺼내 말했어요. 수지는 제 마법을 믿지 않는군요. 그것도 맞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마술사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지원자가 가짜였어요. 마술사는 그녀가 수수께끼로 가득했죠. 피오나는 마크가 이걸 사길 바랬어요. 눈은 있지만 못 보는 것, 귀는 있지만 못 듣는 것, 그리고 가장 돈 많은 견과류. 피오나는 마크가 뭘 샀으면 했을까요? 피오나는 감자, 옥수수 그리고 캐슈넛이 필요했어요. 제니는 15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에 갇혀 있어요. 그들은 머리나 몸을 돌리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방 전체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방에서 나오기 위해선 제니는 한 사람만 빼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렌지를 놓아야 했어요. 결국 그걸 해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그녀는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렌지를 얹어두었어요. 악명 높은 나쁜 남자가 부유한 사업가 브라이언을 붙잡아 방에 가뒀어요. 내가 남긴 돈을 2배로 만들 때까진 널 내보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범인은 500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범인이 돌아왔을 때 브라이언은 돈을 2배로 늘려놨어요. 하지만 그는 방을 나가거나 누구와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 걸까요? 돈을 거울 앞에 두었어요. 아침 일찍 애쉬튼은 대기업 주인인 자신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는 괴로워하고 있었죠.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서가 사라졌거든요.
전날 저녁엔 책상 위에 있었는데 아침엔 어디에도 없었어요. 애쉬는 바로 사무실로 가서 직원들을 신문했어요. 곧 3명의 용의자를 잡을 수 있었어요. 벤은 전날 저녁 영화관에서 보냈다고 했어요. 메이스는 여자친구를 저녁 식사에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시는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했죠. 애쉬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었어요. 벤이었어요. 표가 찍혀있지 않으니 실제로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던 거죠. 레스토랑이 문을 열기 직전에 누군가가 사무실에 있던 돈을 몽땅 훔쳐갔어요. 형사가 취조를 위해 도착했어요. 요리사는 열심히 일하느라 걸어다니거나 주변을 쳐다볼 시간도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웨이터는 한 손님이 사무실로 향하는 걸 본 게 기억난다고 말했어요. 어찌된 일인지 그걸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웨이터는 돈을 훔친 걸로 체포되었어요. 왜죠? 식당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요. 손님이 있을 수 없죠. 블레이크는 패션 잡지에 취업 원서를 낸 작가예요. 하지만 상사는 변덕스러운 여자였죠. 블레이크는 면접을 잘 봤지만 그럼에도 그 여자는 블레이크가 너무 어리다고 고용하기 싫어했어요. 상사는 블레이크를 떨어뜨리기 위해 유리잔에 물을 붓고 블레이크에게 사과 주스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여기엔 2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물은 유리잔에 담아올 것, 하지만 주스와 섞이지 않을 것이었죠. 하지만 블레이크는 방법을 알아냈고 취직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이크는 그냥 유리컵을 냉동실에 넣고 물이 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 그 위에 주스를 부었죠. 델라는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파티에는 3사람을 초대했고 3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두 한 켤레, 화장품, 가방, 그리고 금으로 된 귀걸이였어요. 하지만 델라는 선물 중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건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겠나요? 그녀는 금 귀걸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귀걸이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귀를 안 뚫었거든요. 뭐 이제는 귀 뚫을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제이슨은 가족을 위해 피자를 만들었고 사바나는 구운 야채를 만들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이 중 누가 잘못하고 있나요? 제이슨이요. 오븐을 켜는 걸 잊었네요. 제임스는 아주 어려운 사건도 해결해낼 수 있는 유명한 형사였어요. 어느 날 제임스는 사건을 조사하다가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우물에서 깨어났어요. 그 우물은 오래되고 깊었지만 다행히 물로 가득 차진 않았지만 꽤 먼지가 많았어요. 다른 한편으론 위로 나갈 방법이 없었죠. 갑자기 제임스는 우물 꼭대기에 있는 주요 용의자 얼굴을 봤어요. 날 잡을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지 못할걸? 이라며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형사는 머리 위로 흙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범인이 제임스를 산채로 묻으려고 해요. 하지만 1시간 후에 제임스는 이미 우물에서 나와 도망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형사는 우물로 떨어지는 흙을 털어내고 바닥에 다지기 시작했죠. 그는 밖으로 뛰어나와 도망칠 때까지 우물 위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이는 늦게 집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꽤 피곤해서 결국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자정이었지만 버스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이 사람들 중 몇몇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요. 누가 좀비인가요? 버스에 20명이 있는데 그중 2명이 좀비예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팔에 약간의 붕대를 감고 있고 창문 옆에 있는 여자는 계속 죽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잭을 바보로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500원 동전이나 1000원짜리 지폐를 줄 때마다 그는 항상 500원 동전을 선택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에게 가져가라고 주었지만 그는 절대로 지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잭은 왜 똑똑할까요? 잭은 사실 꽤 똑똑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잭이 적은 돈을 받기로 동의하는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속임수를 해보려고 하겠죠. 저기 저 차 보이시죠? 10년 넘게 1000원짜리 지폐를 거부해왔는데 차를 살 만큼 돈을 모았어요. 복도에서 한 노인이 젊은 학생들 사이에 앉아있어요. 그는 복도에 들어온 선생님을 거의 못 봐요.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주의 깊게 보고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답해야 할 문제가 딱 하나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반짝이는 당구공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시험은 몇 시간 후에 끝나요. 모든 학생들이 종이에 답을 썼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죠. 마지막에 시력이 나쁜 노인이 선생님에게 다가가요. 그는 두 단어만이 적힌 종이를 건넸어요. 선생님은 노인에게 최고 점수를 줬어요. 종이에 과연 뭐라고 써있을까요? 무슨 공이요? 라고 노인이 적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어요. 물리칠 늑대 인간을 찾고 있어요. 이때 손전등이 꺼져요.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겁을 먹은 소리였죠. 미안해요 늑대 인간씨, 이렇게 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출구로 달려가요. 지하 감옥에서 뛰쳐나와 들판에 다다랐어요. 여러분 앞에 3개의 길이 있네요. 뱀이 가득한 구덩이, 전갈이 있는 길, 그리고 독이 있는 호수예요.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호수 오른쪽 물 위에 모자가 보이나요? 끝에서 호수가 얼어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냥 그 위를 달리세요. 호수를 건너자마자 지하 감옥에서 나오는 작은 강아지가 보여요. 여러분을 향해 짖다가 지하 감옥으로 다시 뛰어가네요. 여러분은 오래된 술집에 있어요. 강도, 마법사 그리고 해적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젊은 마술사가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3센트가 있는데 동전은 2개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는 1센트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상자에 어떤 동전이 있을까요? 동전 하나는 2센트이고 두 번째 건 1센트 동전이에요. 마술사는 2개의 동전 중 하나만이 1센트 동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두운 숲을 지나다가 문을 발견해요. 그냥 그렇게 문이 서 있네요. 그걸 열고 발을 내디뎌요. 그리고 아름다운 핑크색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곳엔 핑크색 강과 핑크색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1층짜리 분홍색 집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요. 모든 가구가 분홍색이에요. 야옹거리는 분홍색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복도를 따라 내려가 2층으로 가는 계단으로 가요. 이 계단은 무슨 색인가요? 이 집에는 계단이 없어요. 1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과 수백 명의 다른 농부들이 사막을 배회하고 있어요. 가뭄 때문에 농작물을 잃었어요. 물이 거의 없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바다를 향해 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평원 위로 잔뜩 구름이 쌓이고 있어요. 검은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고 땅에 폭우가 쏟아져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빗속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몇 초 후 물에 홀딱 젖어 얼어요. 여러분은 흠뻑 젖은 사람들의 무리를 둘러보고는 그중 한 남자를 알아차려요. 폭우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털은 하나도 젖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남자는 대머리였어요.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 비행기 안에서 깹니다.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좌석에서 일어나서 보니 비행기 안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 걸어가서 조종석을 들여다보니 오 이런! 조종사들이 거기 없네요? 여러분은 낙하산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창밖을 내다보고 절박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죠. 비상탈출구를 열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은 아스팔트에 무사히 착륙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비행기는 아무데도 날아가고 있지 않아요. 땅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여러분은 백미러를 보며 초조하게 운전하고 있어요. 뒤에 아무도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구름 때문에 별과 달이 보이지 않아요. 도로는 텅 빈 것 같아요. 여러분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고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차려선 안 돼요. 이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노부인이 길을 건너고 있어요. 달은 빛나고 있지 않아요.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어요. 노부인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속도를 줄이고 차를 세워서 노부인이 길을 건널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노부인을 어떻게 알아봤죠? 이 일이 밤에 일어났다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은 오후에 운전하고 있었어요. 블라이실리움 행성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일을 해낸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에요. 정상에 오르면 은하관광연맹에서 주는 상금이 지급될 거예요. 행성 전체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매우 춥고 건조하고 생명체는 없어요. 푸른 풀과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은 지금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봉우리에만 있어요. 지친 채 여러분은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고 땅에 드러누워요. 하지만 은하관광연맹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지불하길 거부하네요. 왜죠? 잔디에 신발 자국 나 있는 거 봤나요? 누군가 여러분보다 먼저 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한 소녀가 오래된 골동품 가게로 걸어 들어가요. 입이 덕테이프로 붙여졌는데 괜찮아네요. 그녀는 판매원에게 다가가 제스처를 통해 필요한 걸 알려주려고 해요. 손가락을 왼쪽 귀에 꽂고 주먹을 오른쪽 귀에 대요. 그러고 나서 주먹을 돌리기 시작해요. 판매자는 소녀가 연필깎이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해요. 그녀가 돈을 내고 가요. 그러고 나서 눈을 가린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는 가위를 사고 싶어 해요. 이걸 판매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말하면 돼요. 입이 아니라 눈을 가렸으니까요. 추운 밤이에요. 어두운 도시, 자동차 불빛, 사이렌 소리, 시끄러운 목소리들, 차가운 공기, 축축한 아스팔트. 이 도시의 범죄를 없앨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정답을 세는 걸 잊지 마세요. 2021년 11월 4일이에요. 3일째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도시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기엔 충분하지 않죠. 몇 시간 동안 새드피스트 형사는 할리우드 스타의 집 근처 차 안에 앉아 있어요. 형사는 누군가가 그녀의 집을 털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배우는 이걸 믿지 않아요. 멀리서 모자를 쓴 키 큰 남자가 보여요. 그가 문으로 다가가 노크를 해요. 여배우가 문을 열고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해요. 미안해요. 제 집인 줄 알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디자인이 아주 비슷하네요. 여배우는 문을 닫고 낯선 사람이 떠나요. 형사는 차에서 내려 그를 체포해요. 그 사람이 도둑이거든요. 형사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했을까요? 만약 낯선 사람이 정말 그게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다면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열쇠로 열려고 했겠죠. 형사가 도둑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오늘은 긴 밤이 될 것이기에 형사는 커피를 사러 갔어요. 이 순간 라디오에서 중앙광장 남쪽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네요.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요. 새드피스트는 가속 페달을 밟고 그곳으로 운전해 가요. 멀리서 불꽃이 보여요. 집 두 채가 불타고 있어요. 형사는 경찰차 몇 대를 더 발견했어요. 경찰관은 그에게 집 한 채는 부유한 사업가의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안에 돈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집주인은 가난한 예술가예요. 그의 그림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형사는 어느 집에 먼저 불을 끌어갈까요? 그는 소방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도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한동안 불길을 지켜본 후 새드피스트 형사는 차에 올라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잠을 좀 자야겠어요. 집은 그녀를 떠올리게 하고 지금 그런 기억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호텔방을 빌리기로 결정하죠. 그는 호텔 관리자에게 아침 7시에 깨워달라고 말했어요. 물론이죠. 남자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게 먼저 전화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제가 깨우러 갈게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해요. 이 게으른 남자가 자신을 깨우게 하려면 형사는 뭘 해야 할까요? 자동 전화를 오전 6시 50분에 설정할 수 있어요. 형사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요. 이때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해요. 형사가 깜빵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요. 형사가 침대에 일어나 앉자 문이 쾅 닫혀요. 처음에 새드피스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후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냥 악몽이었어요. 형사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밖은 벌써 환해요. 형사가 호텔에 체크인했을 때는 어두웠어요. 그가 잠들어 있었단 뜻이죠. 새로운 날, 새로운 사건이네요. 형사는 시골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한 소녀가 실종되었어요. 새드피스트는 그녀를 찾으려고 해요. 그는 집이 세 채 있는 곳 근처에 차를 세워요. 이 집들은 바다 해변에 위치해 있어요. 세 갈래의 길이 집으로 이어져요. 첫 번째 길은 날카로운 바위와 유리 조각들이 덮고 있어요. 두 번째 길은 뱀들로 가득해요. 세 번째 길에는 용암이 끓고 있어요. 형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요? 바다가 용암을 곧 식혀 돌로 바꿀 거예요. 형사는 세 번째 길을 따라가요. 그는 그곳에 들어가 실종된 소녀를 발견해요. 그녀는 파티에 늦게까지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새드피스트 형사가 도심에 있는 사무실 건물에 도착해요. 그는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요. 여기 부유한 은행원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어요.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때리고 금고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훔쳤어요. 은행원 책상 위에 녹음기가 있어요. 형사가 그걸 틀어요. 은행원의 목소리가 마이크에서 나와요. 제 조카예요. 몇 분 전에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제 사무실에 침입해 제 서류를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셔야 해요. 제 조카 마이클의 잘못이에요. 안 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조카인 것 같아요. 왔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이 사람의 조카를 찾아야 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남자가 그냥 조카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새드피스트가 대답했어요. 형사는 그걸 어떻게 알아냈죠? 누군가가 녹음기 테이프를 처음으로 다시 되감았어요. 조카가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는 녹음기를 없앴을 거예요. 형사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나이 많은 안내원을 만나요. 아주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안내원이 버튼을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어요. 형사가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안내원은 35층에 5명, 20층에 3명, 7층에 4명, 그 외 모든 층에 7명이 산다고 대답했어요. 건물에는 총 40층이 있어요. 안내원이 물었어요. 어떤 엘리베이터 버튼이 제일 자주 눌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1층 버튼이에요. 모든 주민들이 누르죠. 형사가 차에 올라타 카페로 운전해 가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그는 오믈렛을 주문하고 신문을 펼쳐요. 일면에 수수께끼가 있어요. 겨울에 한 젊은 남자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근처 마을로 갔어요. 그는 숲과 작은 들판을 통과해 다시 숲을 지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죠. 남자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숲, 들판, 또 다른 숲을 지나갔죠. 하지만 그때 큰 강을 보았어요. 어떻게 건널 수 있죠? 답을 한 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은요? 그때는 겨울이었고 강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웨이터가 새드피스트에게 다가와 오믈렛과 커피를 올려놨어요. 형사가 먹고 침착하게 식탁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요. 거기서 복면을 쓴 강도를 만나죠. 형사는 그를 체포해요. 부엌에 범죄자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커피 머그잔에 강씨가 부엌에 라고 쓰여 있었어요. 강도는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구금되었고 새드피스트는 자신의 차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사건을 맡았어요. 그는 골동품 가게에 도착했어요. 어떤 사기꾼이 가게 주인을 속여 가짜 동전을 팔았어요. 동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기원전 175년이라고요. 오래되어 보여요. 분석에서도 그 동전이 오래된 걸로 나왔어요.
가게 주인은 이게 정말 현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그 동전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동전에 기원전이라고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새드피스트는 골동품 가게에서 나와요. 안 돼요. 신발이 찢어졌어요. 형사는 차에 올라타 신발 가게로 가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나오자 세 개의 가게를 보게 돼요. 도시에서 가장 좋은 신발, 첫 번째 간판에 적혀 있네요. 세계 최고의 신발이라고 두 번째 건물에 적혀 있네요. 하지만 세 번째 가게에 적힌 글이 최고였어요. 새드피스트 형사는 웃으며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세 번째 가게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거리에서 제일 좋은 신발. 쇼핑을 한 후 새드피스트는 길을 따라 운전해 내려가 공사 중인 건물 옆에 서 있는 수상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형사는 차를 세워요. 사람들이 그를 눈치채고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형사는 그들을 뒤쫓았죠. 그들이 도망친 것처럼 보였지만 새드피스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원을 요청하고 경찰의 훌리건 일당들을 잡았다고 말했어요. 그들 모두 변압기 상자에 숨어 있었어요. 형사는 그걸 어떻게